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논술 보는데 학교에서 보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이제 공통이 자꾸 되고 그러니까 문과 논술 대회도 열고 이과 논술 대회도 열잖아, 그지? 근데 이제 문과 논술하고 이과 논술의 차이는 뭐냐면 문과 논술은 인문학적 개념을 다루니까 자유, 평등,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관계, 법적 안정성, 정의, 한목적성의 관계, 실질적 평등이냐, 상대적 평등이냐, 그치? 자유와 평등이 충돌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뭐, 기본권끼리 충돌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개인의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가 충돌됐을 때는 뭐가 우선이냐. 뭐, 이런 것들이 결론이야, 사실은. 근데 이제, 문장을 줘. 그래서 보통은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의 문장을 주는데, 그치? 그러면 두 개씩 분류를 묶을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나눠져서, 양 끝에. 자, 이렇게 봐야지. 여기에 하나의 지문이 있어. 그러면 이 지문, 찬성이고 이게 반대면, 여기에는 두 가지 지문이 있다고. 하나의 반대와, 그 다음에 가까운 반대. 찬성이 조금 있는. 또 하나는 완전한 극단적인 찬성하고, 조금 반대가 섞여 있는, 분석할 수 있는. 이거를 비교해가지고, 요거에 대한 네 생각을 써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요거를 비교해가지고, 네 생각을 써주는 거야. 물론 이 두 개를 분류하는 것도 분류를 제대로 해야겠지. 읽어내서 공통점 차이점을 보면서. 그래서 이걸 비판적으로 봐서 네가 써주고 이걸 비판적으로 봐서 네가 써준 다음에 그럼 이거를 공통점 차이점으로 이거 평가를 해줬겠지. 그러면 이 기준하고 이 기준이 생기겠지. 그럼 이 기준과 이 기준이 몇 대 몇으로 나누어야 이게 두 개가 균형감을 얻는가. 왜? 이게 똑같은 비중으로 하면 판단 기준이 정 가운데요 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보수가 문제냐, 진보가 문제냐. 그럼 극보수가 있지. 극보수 말고 온화한 보수를 찾아야 돼요. 진보가 그러면 극좌파 말고 온화한 좌파를 찾아야 돼요. 건전한 좌파를.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좌파냐 보수냐 네가 결정을 해야지. 그러면 이 내용들을 보면서 그 내용들의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여기다가 네가 결정할 수도 있고 여기가 결정할 수도 있고 여기 결정할 수 있지. 그거를 왜 내가 여기를 결정했습니다. 여기를 결정했습니다를 이유로 써줘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논술 문제를 푼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 내가? 지문을 뭐가 4개 정도 준다고 그랬지? 그럼 4개 정도를 주게 되면 그러면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뭐 A, B, C, D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문제 내는 형태에 따라서 A, B, C를 요약하게 하는 A를 요약한 걸 바탕으로 C를 분석하되, 그지? 아니면 CD를 분석하되, B, C. B, C를 분석한 걸 가지고 D에 적용시켜봐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1번 문제에 이게 4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분류하라고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전체 문제의 흐름은 이래. 그러니까 4개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이해됐어요? 그런데 정말 좀 필요한 것은 이 논술 자체가 이렇게 이 쟁점이 있고 충돌이 되지 않는 건 되지 않아, 문과는. 자, 그러니까 내가 뭐랬어? 문과 논술하고 이과 논술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 문과는 인문학적 개념들을 어떤 사례에서 뽑아내서 그걸 알고 있느냐 다뤄보라는 얘기고, 이과 논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과학 논술 중심이 있고, 수학 논술 중심이 있고, 두 개가 합쳐진 거 있고, 통합형으로 된 거 있는데, 수리 논술은 수학 공부사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 과학 논술도 어떤 사례를 과학적인 요소를 뽑아내서 식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수학적으로 풀어봐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과는 수학하고 과학을 어느 정도 잘해야만이 풀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 이거 실질 경쟁률이 거의 2대1로 낮네. 왜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는 애들이 드무니까. 그래서 이과 논술은 쓰게 되면 굉장히 경쟁률에서 하나만 잡으면 돼. 근데 문과 논술은 야, 너 자유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럼 말할 사람 많지. 그래서 이게 거의 적어도 실질 경쟁률이 5대1에서 10대1 정도를 잡아야 돼. 이해되죠? 그런데 이 문과 논술은 수준차를 내기가 쉽지 않아. 근데 이과 논술은 수학과 과학의 실력에 따라서 다 못 풀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과 논술은 본고사 실력,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공부를 이렇게 덕후처럼 파고들어서 과학을 하거나 수학을 하는 애들
논술 보면 결과가 좋을 때가 많아. 다른 과목은 못하는데 수학 과목만 잘한다 하는 애들. 그러니까 과학고나 특목고나 자사고 애들이 좀 유리하지 확실히. 네. 근데 문과 논술은 또 그렇지도 않아. 문과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책을 읽고 글쓰기 자체는 아니거든. 네. 책을 잘 읽고 글쓰기를 잘한다고 이걸 잘하는 건 아니야. 이게 쓰는 형태가 있어. 이렇게 지금 이게 말하는 게 이게 이 답안지의 구조거든. 이런 것처럼 이 논술을 얼마나 잘 명확하게 이해하느냐, 학생 논술을. 그런 다음에 여기 나오는 개념들이 보면 사회문화나 윤리와 사상이나 경제나 이런 데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이론인데 보통 이렇게 가르쳐. 이렇게 사회문화에 보면 여기는 길등론이 나오고 여기는 갈등론이 나오거든. 나중에 배우면. 근데 갈등론은 계급 구조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갈등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충돌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기능이기 때문에 조화하고 서로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근데 어떤 사례를 줬는데 이 사례를 볼 때 만약에 교육에 대해서 교육개혁을 한다고 치면 갈등론의 측면으로도 볼 수 있지. 네. 기능론의 측면으로 볼 수 있지. 그래서 네. 지식인에서 사람들이 막 질문 많이 하거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례를 분석했더니 이런 구조는 이런 구조는 기능론으로 보면 이렇고 이런 거는 갈등론으로 보면 이런데 지금 이 교육에 대한 어떤 문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기준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이걸 가지고 기능론과 갈등론을 봤을 때 기능론을 중심으로 해설을 하되 갈등론적 측면이 없는 걸 아니까 그거를 보완하면서 해결해야 된다. 그게 몇 대 몇의 정도로 뭐를 기준으로 뭐를 보완하고 첨삭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례 안에는 기능론과 갈등론이 다 있으니까 여기 배웠던 것들을 다 응용해갖고 적용해보는 문제가 논술일 수 있거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글들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의 분석력. 그 분석을 한 다음에 요거를 분석하는 요 두 개의 기본 이론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치? 기본 이론이 없으면 말할 게 엉뚱한 것만 얘기하니까 기본 이론이 뭐냐? 그거를 분석을 해서 자 이렇게 기능론 측면에서 A 측면에서 B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B 측면에서 A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치? 근데 우리는 표로만 있잖아, 고등학교는. 근데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면 이래서 자연주의가 아니다, 그럼 인문학적이거든. 인문학이 아니다, 그럼 자연주의거든? 이런 것처럼 이 분석을 하게 되면 더 심화 있게 크로스 해가지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게 되거든. 그런 것들이 문과 논술로 나온다는 거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논술을 할 때 제일 아이들이 문제 뭐냐면 여기서 보면 제일 처음으로 논술 수업을 하는 거는 요거야. 이게 뭐 수업하냐면 요거. 이렇게 논술 초보자가 버릴 고정관념이야. 이게 이제 필수로 시청을 해봐야 되는데 왜 이걸 시청을 하냐면 논술하고 글쓰기하고 달라. 글쓰기를 잘하면 문해창작과 가는 애들이 논술로 다 좋은 대학 다 가야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 그럼 논술은 뭐냐? 첫 번째는 비문학, 잘 쓴 비문학을 흉내내서 따라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 두 번째로 뭐라고 논술을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내가 판사야, 판사 입장에서 A 측면에서 소송 건 사람, B 측면에서 소송 건 사람, 이 사람의 이 장점, 단점 다 비교해야지. 이 사람의 주장이 진짠지 아닌지 비교를 해야지. 그런 다음에 A와 B를 비교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이 문제 사안의 핵심 기준은 뭐여야 되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서 A의 어떤 점은 기각, 어떤 점은 인용, B의 어떤 점은 기각, 어떤 점은 인용. 그러면 A는 이만큼이고 B는 이만큼이니까 이 기준에 따라서 이 B가 몇 대 몇으로 승소. 그러니까 B가 1000만원 달라고 했지만 6대 4기 때문에 600만원만 줘라 이렇게 판결하는 거지. 이런 판사의 논리구조처럼 판결해주는 거야. 그 사례를 가지고 판단해주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3번 글쓰기가 아니라 쓰는 구조나 흐름이 정해진 시험이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서술형, 주관식 서술형이 굉장히 길게 써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맞아. 그래서 정답이 정해져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정답이 정해져 있다고.
그 정답과 유사하게 썼을 때 이 정답이냐 아니냐. 아, 정답은 간단할 수도 있는데 이 정답을 이 정답까지 가는 과정을 평가를 하는 거거든. 정답은 찾아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 논술 초보자가 버릴 고정관념을 꼭 봐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시험을 2시간 기준으로 하면 이 시험, 이거 왜 필수냐면 논술 시험 보는 순서 자체가 뭐라고? 연습하는 순서야. 그러니까 논술 수업을 할 때 제일 처음에는 요약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문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끊어가지고 개요를 짜고, 그 다음에 그걸 구성을 만들어서 1차로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재구성해가지고 2차 작성을 하고, 이런 순서대로 논술 연습을 할 때도 이런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어떤 순서가 빠지면 그 부분에서 감점이 돼, 나중에 보면.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 고정관념을 시청을 하면서 논술이 뭐라는 걸 이해를 철저히 해야 논술 답안지를 써. 글쓰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논술 시험 보는 순서를 알아야 뭐라고? 실제적으로 그 논술을 연습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연습해야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는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논술 문제를 보면 이 문제하고 답안지하고 똑같아. 왜 그러냐면 답안지를 만들 때 이게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3번 하고 뭐는 뭐에 입각하여 가나와 비교를 하고 뭐뭐를 해라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채점 답안지를 만들어서 내가 출제를 했으면 다른 채점하는 선생님들한테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잖아. 그러면 이 구절, 요만큼 구절에 요 A 구절에 채점어, 관련어, 이 B 구절에 관련어, C 구절에 관련어, 이걸 쭉 나열해 줘야 돼. 이 단어가 있으면 감점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네? 가점이 형태가 아니라 시험은 감점 형태거든? 이런 형태, 이 단어들이 핵심어입니다. 그거 나열해 줘야 돼. 그래야 채점하는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주제가 뭐니까, 이런 의도로 출제했으니까. 이런 단어들이 이 점수를 맞는 요소니까 채점할 때 참고해 주십시오 하고 제공해 줘야 돼. 출제해보면. 이해돼? 문제만 낸 다음에 말도 안 되지, 그치? 가갖고 출제하는 사람들한테 알아서 채점하십시오. 그러면 어떡하냐? 출제비를, 이것 때문에 출제비를 많이 줘. 문제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출제를 해서 옛날에 고등학교 그 선생님 뽑을 때도 출제하고 문제 출제를 하면 그 채점하는 선생님들한테 내가 설명하는 시간이 있어. 그래서 30분이나 1시간에 설명을 해. 근데 그 사람들도 전문가라. 이 설명을 하면 쫙 알아들으셔. 그래서 1000명을 출제를 했거든? 1000명 중에 3명 빼놓고는 다 똑같아, 점수대가. 이 사람이 70점대면 나도 5명이 채점하면 다 70점대야. 한 명만 80점대고 이렇게. 별 차이가 없다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다 똑같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심층구조를 이렇게 끊으면 이거에 관련된 이게 뭐야? 수학 기른 문제 풀 때 이렇게 하지. 끊어가지고 문제마다 조건을 뽑아가지고 답을 다 내줘주는 거잖아. 오케이. 이게 문과도 그런 거야. 똑같이. 수학 기른 지문이 있는 것처럼 기른 문제가 있는 거야. 그 문제 안에서 여기서 설명하라. 그럼 설명하는 거고. 이걸 바탕으로 해라. 그럼 바탕으로 하는 거고. 요약하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읽는 거에 따라서 답안지를 구성해서 답안지 구조를 알 수 있어. 이거는 답안지 구조. 이거는 연습을 하면서 답안지를 쓸 때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채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요소들이 있어야 글을 쓸 때 순서대로 이런 과정을 통해야 쓸 수 있는 걸 알 수 있겠고 이거는 논술이 뭐냐는 걸 알게 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논술이 뭔지를 알게 되면 이게 요약하는 방법은 또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비문학 요약하는 거랑 비슷한데 대학마다 조금 달라. 서울대는 이제 논술을 안 보지만 고려대하고 연대하고 예를 들어서 서성안하고 이렇게 되는데 경부대만 좀 특이하고 경부대는 단답형으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 굉장히 많은 문제로. 근데 상위권 대학에서 대학마다 이제 논술 스타일이 조금 달라. 근데 연습할 때 제일 좋은 대학은 고려대학. 첫 번째 연습에서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요약하기 문제가 나와. 옛날 걸 보면.
그럼 요약을 바탕으로 반드시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되거든. 근데 연대는 통합형으로 나오는데 2대 거도 되게 좋아. 왜 2대 걸로 연습을 하냐면 2대는 1번 문제가 서론이고 2번 문제가 본론이고 3번 문제가 결론이고 이런 식으로 답을 쓰게 되면 서론, 본론, 결론을 문제를 풀다 보면 쓰게 연습이 돼. 그런 식으로 지금 당장 이걸 하는 건 아니니까 대학마다 특성이 있거든 답안지에. 그렇지만 결국은 다 똑같다. 써야 되는 거 문과는 다 똑같아. 근데 어쨌든 여기에 이 아이들이 쓴 기록들 답안지를 보고 분석해 놓은 것도 있고, 이렇게 쓴 답안지는 이렇게 논술시험 개념을 못 잡았다, 이거는 마무리가 약하다, 이거는 연결이 안 됐다, 이거는 기준이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개념 잡아야 되고 마무리도 돼야 되고 적용사례 연결도 잘 시켜야 되고 기준도 잘 잡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보려고 이렇게 독화를 해놓은 거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논술을 할 때는 하나를 쓰잖아. A를. 이걸 또 써. 또 이게 피드백을 받고, 이걸 또 써. 피드백을 받고, 또 써.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합격 데드라인이 있거든. 이 정도면 합격 수준. 여기까지 넘어서 써보는 게 중요해. 근데 애들이 이게 처음에는 4번이다가 나중에는 2번이다가 3번이다가 이렇게 넘어갈 때 이 쓰는 횟수가 줄어들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가 점검을 안 했는데도 여기에 있고 여기서 업그레이드 돼 이렇게 되는 걸 연습을 하면 붙어. 그럼 대박이다. 근데 여기에서 이게 조금 쓴 거를 한번 피드백해서 고쳐준다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 합격 수준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센 A단계만 다 풀고 수능 잘 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어떤 거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혼자 그러면 논술 연습하면 어떻게 하면 좋냐. 내 생각엔, 적어도 내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무 대학교나 여기 있어. 여기 경북대는 좀 특이하니까 중앙대 거든 한양대 거든 연대 거든 요거를 봐. 하나를. 그러면 요 문제 2015년도에 요거 문제를 찾아서 이거를 한번 들은 다음에 네가 다시 읽고 다시 써봐. 그런 다음에 피드백을 받아. 그런 다음에 피드백을 받고 이곳까지 한번 가봐. 그러면 논술을 어떻게 쓰는지를 아는 게 첫 번째라요. 그 안에 내용을. 그러면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런 요소가 필요해. 이런 건 이렇게 쓰는 거야. 그게 뭐라고? 자기소개서를 쓸 때 자소서를 딱 써온 다음에 다 써온 다음에 이건 필요 없고 이건 필요 없고 이건 필요 없고 왜 필요 없고 요거는 어때? 하고 질문. 요거는 어때? 해갖고 자 필요 없는 거 애들이 써오잖아. 예를 들어서 5,000자를 쓰잖아? 그럼 3,000자가 다 없어져, 나중에. 이게 처음에 3,000자를 다 버리는 게 아니라 1,500자를 버린 다음에 여기에 써있는 건 요거쯤에 요거 궁금한데 요거 좀 더 자세히 써봐. 요거 다 자세히 써봐. 요거 더 자세히 써봐. 요거는 요 덩어리를 다 날리고 다른 사례를 써봐. 이렇게 해갖고 애가 계속 써서 스스로 아이가 어느 정도 만들잖아. 그 다음부터 문장 잡고 뭐 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본인이 쓴 다음에 업그레이드 써가면서 자소서를 써야지 한 방에 딱 이렇게 완성된 걸 쓰는 법은 없어.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누가 이렇게 한 방에 완성돼서 이렇게 딱 써주잖아. 그럼 면접할 때 꼭 갖고 하나 들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논술을 하려면 이 중에 하나를 봐. 그럼 이걸 찾아가. 그럼 어디 찾아가면 되냐? 홈페이지 찾아가면 되지. 기출문제에 다 붙어있어. 그럼 뭐라고? 기출문제 풀이를 하나 보는 게 좋아. 답안지 풀이나 설명을. 그 다음에 문제를 찾아가서 거꾸로 문제를 찾아가서 그 문제를 읽고 네가 한번 시간 내서 풀어봐. 그런데 이 전제 조건이 뭐라 그랬어? 두 가지. 아까 시험에 논술의 고정관념하고 시험 보는 순서 두 개는 꼭 봐야 된다 그랬지. 이게 문제 구조 구성하고 그 세 개. 세 개는 꼭 본 다음에 이렇게 기출문제를 찾아서 동영상을 하나 보고 이 문제를 다시 홈페이지, 대학 홈페이지에 다 있으니까.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기출문제 홈페이지에 이 답안지, 모범 답안이 있는데 이게 학급 수준보다 낮아. 그렇게 생각해야 돼. 왜 그러냐면 애들 조금만 배우면 이거 쓰거든. 에? 야, 이거를 굉장히 잘 쓴 걸로 이게 대세 기출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라 하지 이렇게 쓰면 합격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걸 되게 어렵게 쓰면 애들이 내 저 수준 안 돼 하고 포기하지 하겠냐? 그치? 그러니까 대략의 방향성만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요거 출제 의도나 모범 답안도 읽어볼 필요성도 있어요. 이것도 읽고 기출문제 동영상도 보고 풀이 동영상도 본 다음에 풀어. 푸른 다음에 이 풀어가지고 쓴 거를 피드백을 서너 번을 받으면 그제서야 논술 어떻게 쓰느냐를 알게 돼. 근데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 논술을 이렇게 글 어떻게 써야 되나. 아까 동영상 3개 기본적인 걸 보고 논술, 고정관념 깨기, 시험 보는 순서, 문조 구조 분석하는 거 보고 기출문제 준 다음에 한번 써보라고. 그러면 나름대로 글자 수를 치워서 쓰거든? 근데 제일 중요시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뭘 것 같아? 시간 안에 써야 돼. 그 시험 시간 안에. 너무 오랜 시간 쓰면 시험 템포가 아니고 시간 안에 써서 양을 채워야 돼. 그래야 채점이란 걸 할 수 있어. 시간 안에 쓰고 양만 채우면 이거를 개선을 시킬 수 있는데 양이 안 차면 개선해도 실력이 안 늘어. 시간 안에 안 해도 이게 시간 안에 못 쓴 게 논술은 초보들이 몇 번 배우고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일 많아 에러가. 시간 안에 양 채우는 게 첫 번째 무조건 조건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내가 답안지를 썼잖아. 그러면 피드백을 해주잖아. 그러면 요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다시 써야 된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피드백을 할 때 보통 친구들끼리 하고 그러면 글자 2문장 이상에 이렇게 하잖아. 그게 아니라 이게 전체 구조가 이렇게 도식화된 것처럼 이렇게 보통 시험 문제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 이렇게 되는 것처럼 네 전체 논술이 이렇게 도식화될 수 있어야 돼. 끝까지 흐름으로. 이 구조를 이 도식화된 전체 흐름의 구조를 구할 수 있고 만들 수 있어야. 그런데 저번에 너도 글 한번 고쳐봤지. 이렇게 도식화돼서 흐름은 있는데 여기 안에 주제를 넣어야 되잖아. 그제? 그 주제가 흐름으로 쫙 연결될 수 있어야 붙어. 그게 쉽지 않다고. 그 다음에 예시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논술을 붙으려면 도식화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여기 한테 일관되는 주제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예시나 적용들이 순간순간 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거의 3대야 3대 기준.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잘 쓴 것도 봐야 되지만 학생들이 못 썼던 남의 쓴 것도 봐야 돼. 이렇게 얘는 6하원칙으로 분석을 못해서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얘는 뭐 때문에 이건 단락구조로 못 나눴습니다. 이거는 상대방향을 못 봤습니다. 이건 정반향을 못 봤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다른 애들이 왜 못 썼는지 어떤 게 문제점이 되는지 이런 것도 봐가야 되는데 자기 글도 이걸 봐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써준다는 거지. 뭐 학생들 혼자서 근데 이제 뭐 논술 배우기 힘들고 그러면 혼자서 친구들끼리 해줘야지. 그래서 크게 변하지는 않아. 왜 그러냐면 시각이 봐봐 합격권이다 이게 아니다를 알 수가 없잖아. 학생들은 그냥 근데 그거는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 논리적이야. 예시가 부족한 것 같아. 그지? 머릿속에 이렇게 중요한 정보들이 도식화되지가 않아. 이거랑 논리가 이게 균형이 이게 여기는 3이고 여기는 7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비판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하고 서로 그래갖고 학생들에게 하기가 쉽지 않지. 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술 쓰는 거랑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문학 이게 자기소개 쓰는 것도 똑같거든. 자기소개서 쓰는 거나 아니면 글 첨삭하는 거나 다 같은 방법으로 가는데 문제는 이 논술 자체가 뭐라고? 논술 자체가 이렇게 비문학 점수를 올려줘. 분석을 다 높이 해줘서 퍼펙트하게 그 글을 읽는 속도를 빠르게 해주고. 그래서 논술 시험을 보기 전에 논술하고 논설문은 논리적인 설득이 있는 건데 이렇게 논술은 설득을 못해서 논리적으로 서술해보라는 거야. 니네 시험. 에세이는 뭐야? 에세이 그거 자기 경험도 들어가야 돼. 미국 대학 들어가야 돼. 논술식으로 쓰는데 경험도 들어가야 돼. 수필은 우리가 배우는 수필이고. 그러니까 논술은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되는데 그럼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뭐냐? 네가 어떤 말을 쓰면
어떤 말을 쓰면 그 근거를 대라고. 그 근거가 주변에서 들었던 거라도 상관없다고. 네가 알고 있는 근거를 대면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 A랑 B랑 자, 어떤 거에서 이렇게 논란이 팽팽한 거 있잖아. 팽팽한 것이 있었을 때, 고등학생들이 뭐가 논란이 팽팽하지? 야간 자습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게 팽팽하게 이렇게 됐을 때, 근거를 대라고 하잖아. 수행평가나 이런 거 할 때. 그 근거를 대면서 상대방 내용 반박하고, 그 토론하는 과정 있지. 그걸 정리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봐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논술 시험을 가야 돼. 그러면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논술 시험을 가야 돼. 그러면 1번 여기에 문제 있지. 여기 문제들이 이제 쭉 길게 써있는 거. 이걸 딱딱 다 끊어줘야 되고 하나하나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길이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50점이야. 100점 만점이야. 그럼 이거 하나에 몇 점이라고 이게? 25점 구절로 끊으면 그러면 가와 나를 바탕으로 그럼 가와 나를 요약 정리했는가 뭐를 기준으로 그럼 그 기준을 썼는가 그럼 분량도 이게 100글자면 이게 뭐라고 2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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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유연성은 있어 뭐 5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 그런데 이게 다 이 책정 구조에 이게 다 있다는 거지 이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이 내용에 있는 것들을 중에서 이게 A, B, C, D라면 그럼 글 구조를 어떻게 써야 된다고? A, B, C, D 이런 식으로 글 구조를 써야 된다고. 근데 요 A의 근거를 여기서 찾아야 되고 B의 근거도 여기서 찾아야 되고 C의 근거도 여기서 찾고 D도 여기서 찾는데 이게 만약에 가하고 나 두 지문만 됐으면 가와 나를 바탕으로 가의 공통점 써야 돼. 그다 가나의 차이점도 써야 돼. 그치? 그러면 그 가나 공통점 차이점을 바탕으로 뭐에 대해서 그럼 그 뭐에 대해서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주고 이거랑 이거랑의 관련성을 써줘야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그럼 그 상황에서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는지 또 써줘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가치를 하려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도 있었지. 항상 반면이 있거든. 동그라미 경우, 세모 경우가 있으면 요거의 장단점, 단점, 장점. 요거의 단점, 장점. 야, 단점끼리는 비교 안 하잖아. 이 장점을 했을 때 이게 몇 대 몇. 이렇게 써줘야 돼, 여기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봐봐. 어떤 애들이 대박치고 논술 붙었냐면, 혼자서 꼬리를 물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거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안 되지만, 이거는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 부분은 안 되고, 이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쓰는 애들. 혼자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막 이렇게 써보는 애들. 그런 애들은 붙었어, 대박치고. 예를 들어서, 5등급, 6등급, 뭐, 한양대 붙고, 뭐, 성균관대 붙고, 서강대 붙고, 그래서 난리 난 경우도 있어. 고대도 붙고. 못 갈 수 있는데 이게 역정된 거. 그런데 이게 애들이 그러더라고. 네 생각을 써. 논술할 때. 야, 네 생각을 쓰라고. 나의 생각. 그럼 쌤 제 생각이 어딨어요. 배운 거 쓰라고. 자, 예를 들어서 넌 보수냐 진보냐? 몰라요. 보수 진보 중에 몰라요가 아니야. 선택해야 돼. 이렇게 4개면. 완전히 극보수도 아니고 극진보도 아닐 거 아니야. 넌 보수냐 진보냐? 자, 네 생각을 쓰라 그러는데 봐봐. 네가 보수기 때문에 보수 쓰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네가 생각할 땐 둘 중에 뭐라고 생각하냐고. 뭐가 쓰기 좋냐고. 쓰기 좋은 거요? 쓰기 좋은 건 진보. 그럼 너 여기 진보 써. 그러면 이 극진보 말고 이걸 써. 이게 맞는 이유. 이것도 언급을 해줘야지. 이건 이래서 안 돼요. 이건 이래서 안 돼요. 그럼 이 두 개가 비슷한데 이건 이런 장단점이 있고 이건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런 장점이 더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쓰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내용에서는 이 책 내용에서는 뭐만 나와? 그냥 내용 나와. 그럼 이거를 뭐라고? 얘는 보수로 보여. 얘는 진보로 보여. 그렇지만 이거는 보수인지 진보인지 애매해.
그러면 얘 행동을 판단하라 그래. 이 두 개를 비교한 다음에. 이해됐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글의 관계에서 이게 문학적으로 나오면 되게 어려워하지 애들이. 이걸 상징적인 의미 얘 여기에 있는 얘하고 여기에 있는 얘의 공통점 차이점을 문학적 상징적으로 뽑아서 해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둘의 공통점 차이점이 우리나라라면 이런 거랑 비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두 개는 이렇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얘를 묘사할 때 요문화에 수식어가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아, 이 B라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어? 자, 그런데 뭐 어쨌든 자, 정리하면 첫 번째 뭐 보라고 그랬어? 기본적인 세 개 동영상 한 번이면 되잖아. 그 다음에 기출문제 동영상 아무거나 하나 여기 푸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이거 홈페이지에 가지고 이거 뽑아야지. 그래서 써봐. 써본 다음에 기출문제 동영상과 비교해. 비슷하게 쓰고 있나. 이게 이 과정 중에서 아직 늘은 게 아니야. 뭘 이해하는 거야? 아, 논술을 어떻게 쓰는구나. 지금 이것만 하고 학교에서 시험을 봐도 애들이 논술을 쓰라고 논술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끼는 거지. 논술 구조나 틀만 갖춰도 상 받아. 선생님 알아요? 아? 학교 쌤. 아이고, 그 아는 선생님이 채점하는데 당연히. 그리고 시험을 1, 2년 보냐? 니네만 보가? 작년 선배도 보고 그 위에 선배도 보고 다 봤는데. 근데 문제는 봐봐. 이게 학교 수행평가를 하면 이렇게 논술 기존에 배웠던 애들이 상을 타겠지. 아, 안 배운 애들도 참여를 해. 많이 보거든. 그냥 수업 시간에 보기도 하고, 야자 시간에 보기도 하고, 대하면 애들이 야자하기 싫어서 그냥 가서 시험 보고 그러거든. 그럼 참여 인원이 많아. 그러면 구조를 갖춘 애는 다 타. 몇 가지 수상이 되니까. 이게 서너 명이 아니라. 요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솔직히 수학하고 과학은 실력이 있어야 타는데, 에? 문과는 시간 안에 글자 수를 꽉 채워서 넣고, 이렇게 따지는 것만 했으면 됐어. 이거랑 쓰는 게 아니라, 아, 이거랑 비교해서, 요거. 항상 그랬잖아, 내가. 이 동그라미와 세모가 있는데, 이걸 또 자를 수 있어. 동그라미하고 세모. 이것도 또 자를 수 있지. 동그라미, 세모. 그러면 또 자르면 뭐라고? 동그라미지. 봐봐. 정반합. 이해돼? 그런데 지문은 뭘로 줘? 이걸로 줘, 이걸로. 이렇게 두 개의 지문이 있으면 이거의 정반. 그러면 요거는 X고 이거는 아니면 이거랑 비교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랑 비교해서 1로 가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줘야 돼, 이렇게. 양쪽으로 접근해보고. 이런 장점. 자, 장점, 단점, 긍정, 부정, 그지? 적극적, 소극적, 그지? 반대 얘기. 공통점, 차이점. 그 다음에 뭐야? 사회적인, 개인적인, 자유, 평등, 반대되는 거 많지? 근데 평등 간다고, 여기 실질적 평등, 상대 평등, 적극적 평등, 소극적 평등 다 있지? 아니야?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나눠줄 수 있냐는 거야. 나눠서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언급만 하면 되고 이 두 개를 비교하는데 요걸 또 요거의 장점, 문제점, 장점, 문제점 나눈 다음에 장점끼리 비교하는 거지. 그런데 얘를 선택하면 얘의 장점이나 얘의 문제점을 보완해줘야 되지. 얘를 선택하면 얘의 문제점이나 장점을 또 보완해줘야 되는 거고. 이해돼요? 자, 그렇게 논술을 자, 첫 번째는 이게 세 개를 보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 보고, 그 다음에 그걸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는 피드백을 받으면서 논술이 뭔지 이거를 제일 강화해야 돼. 그러면서 문제 유형에 따라 이렇게, 이런 문제 유형, 이게 유형이 있어, 대학마다 조금씩. 그 유형만 익숙해지면, 나중에 지나면 애들이 그래, 답이 다 똑같다고. 근데 제일 오래 걸리는 게,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나 이렇게 써보고 이렇게 딱 하는 데는 4번이면 수업 끝난다. 그러면 논술 어떻게 쓰는지 다 안다. 그런데 이 4번 안에 하고 이렇게 피드백 해갖고 이렇게 해서 8번 더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12번을 했다고 쳐. 이 4번 수준 해서 확 올라가는 애도 있다. 12번을 해야 확 올라가는 애가 있고 이 피드백을 해준 다음에 나중에 이 피드백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이 합격 수준이 있으면 여기에서 출발하는 애가 있고 여기서 출발하는 애 있잖아. 네. 한 번이라도 여기를,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이라도 여기를 넘어서 출발이 여기가 되면 내가 학 시험장에서 요거를 쓰는 애가 있어. 근데 얘는 못 써, 도저히. 왜? 채점 다 안 돼. 구조가 안 되니까. 얘도 안 돼. 근데 얘도 가능성 있고, 원래 잘 썼던 애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 이 경우하고, 합격권은 안 되는데 시험장에서 쓰는 거랑, 이게 원래 잘 돼갖고 쓰는 애랑, 합격률이 비슷하더라고. 오히려 절실하면 이런 애들이 더 잘 붙더라고. 자, 그래서 지금 전체 스크랩을 논술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거 내가 이거 보고 가라고 하나 둘 세 개만 보고 가라고 해버리면 여기서 네가 아무거나 하나 정해가지고 몇 년도 여기 학생 논술 첨삭에서 하나 다 본 다음에 문제 보고 다시 써도 돼. 왜? 어떻게 답안지 쓰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 번도 알고 답 써봐야 시간만 낭비만 되잖아. 그걸 쓴 다음에 그걸 계속 피드백해서 바꿔나가면 애들이 왜 연습을 해야 되냐면 논술 쓰는 건 4번이면 다 가르쳐준다 했잖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알겠다고. 4번이면 다 배웠는데 문제는 이거를 본인이 쓸 때 보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기 말투가 그게 안 나오든지 생각이 그게 안 나오든지 분석이 안 되든지 아까 내가 그랬잖아. 이 연습 방법 하는 단계, 논술 쓰는 단계. 이래서 이게 안 되면 이 단계를 더 연습. 이 단계마다 연습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12번이 되는 거야. 왜? 이 단계가 적어도 한 6단계, 5단계, 6단계는 되니까 단계마다 2번씩은 가르쳐줘야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4번 이해하는 거는 논술이 그렇구나 라는 거고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는 게 12번이야. 그 다음에는 여기는 천차만별의 시간이 학생마다 아까 그랬잖아. 멀리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넘어가는 걸 연습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개인차가 되게 심해. 여기서는 왜? 배경지식이 있는 애는 더 빠르고 어쨌든 이것도 글쓰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말로 그냥 글 쓰는 거를 부담 없어 하는 애랑 부담 있어 하는 애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그런데 4번을 이렇게 딱 쓰잖아. 그러면 야, 너 논술 여기서 이렇게 4번 하니까 8번을 하잖아. 그러면 너 논술 재능 있으니까 하자. 논술 재능 없으니까 하지 마라. 이게 다 정해져. 문과는. 이과는 뭐라고? 이렇게 4번 하잖아. 그러면 이게 다 없어. 왜? 과거하고 수학 본고사 푸는 거야. 그냥 문제 푸는 거야. 그래서 그거 없어. 4번만 알면 돼. 그런데 이렇게 8번을 하면 논술을 쓰지 않더라도 이과생이라도 왜 좋냐면 첫 번째는 이게 요약하는 게 늘어가지고 비문학이 늘어. 두 번째는 이렇게 보면 읽기 할 때 이렇게 글을 쓰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국어 설명하자면 이해가 굉장히 빨라. 그래서 논술 8번 배우면 실제적으로 국어 점수가 10점 오르는 애들 많아. 한 번 배울 때. 논술은 못하는데 어떻게 쓰는지를 알겠으니까 읽는 방법이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해볼 만은 해. 왜 그러냐면 네 국어 점수가 내 생각에는 엄마는 걱정하는데 나는 걱정 안 하거든. 그래 네가 삘 받으면 내 1등은 나올 거거든. 봐봐. 네 정도의 수준 애들은 공부를 할 때 이 위에만 때려주면 되는 거거든. 여기는 자기가 풀거든. 그냥 문제만 풀고 시간만 주면 되거든. 졸리지만 않으면 돼. 그러면 이 부분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논술로 국어 수업을 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다고. 근데 당장 내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 뿐이요. 근데 이 3개는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고 그 다음에 피드백 받고 그거 짜임새가 되면 봐봐. 왜 이 얘기를 해? 이렇게 국어 점수에도 모의고사에도 영향이 되고 하니까 할 필요는 있다는 거야. 그러면 네가 이거 3개만 들어주고 여기 하나만 이거 1개만 보고 이렇게 4개 보는 거지. 이렇게 4개. 네. 4개 본 다음에 써오기만 하면 논술 수업 1번 정도나 2번만 듣잖아. 그 한 번 내가 피드백 해주면 다시 고쳐 쓰잖아. 그러면 시험 끝나고 바로 논술 시험 할 때 쓴 거 또 나한테 가져오면 또 피드백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앞으로 계속 그 분야에서는 한 30번만 해주면 자연스럽게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면 글 쓰고 나중에 토론하고 이게 토론할 때도 영향 주고
그 보고서 쓸 때도 영향 주고 다 영향 주거든. 이 논술이 확장된 게, 이 논술 답안지가 확장한 게 레포트야. 아니, 그 학교, 고등학교 시험 있지, 대학교 시험. 그 다음에 레포트. 그 다음에 석사 논문. 나중에 박사 논문. 그 다음에 책 쓰고. 이렇게 되는 제일 기본이 이거 논술이야. 그래서 요거를 배우고 나중에 글쓰기를 배우면 논문 구조 이해도 쉽고 글을 전개하는 것도 쉽고 필요한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빨리빨리 되는 기초가 되는 거라고. 됐어요? 뭐 특별히 질문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요 세 개 들을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